여러분들은 본인의 수영 실력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수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취미로 하는 분, 시합을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입장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들에게 고정될 것입니다. 수영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이라도 느린 분이 있고 반대로 수영을 얼마 하지 않았지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분도 있습니다. 수영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실력이 향상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폼과 스피드를 갈망하는 단계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수영할 때 추진력을 향상시켜 빠른 수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 방법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영 스피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포인트, 수영을 잘하는 분들과 못하는 분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물을 잡고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수영할 때 팔동작과 발차기의 중요도는 7대3 정도로 팔동작이 더 강조되는데 수영은 물속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 힘을 뒤쪽으로 밀어주는 반작용의 원리가 적용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팔동작과 발차기의 중요도가 다른 이유는 힘을 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팔은 앞에서 몸과 수직 방향으로 위치시켜 뒤쪽으로 강하게 밀어줘 몸을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차기 기본적인 힘의 방향은 위아래로 작용되지만 발목과 다리 관절을 이용해 물을 뒤쪽으로 밀어주지 못하면 힘은 많이 쓰게 되지만 정작 앞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많은 물을 뒤쪽으로 빠르게 밀어주면 기존보다 더 빠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몸을 움직일 때는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움직일 때는 저항을 크게 느끼지 않지만 빠르게 움직이려고 할 때는 천천히 움직일 때보다 훨씬 많은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거운 저항을 수영할 때 잘 활용하면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거리 수영 시합할 때 팔을 힘줘서 빠르게 젓는 이유 또한 물을 많이 잡아서 뒤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통해 스피드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로크 동작은 가장 먼저 앞쪽에서 캐치, 그리고 뒤쪽으로 미는 풀, 당긴 물을 밀어주는 푸시, 그리고 물속 마무리 동작 피니시, 물 밖으로 나온 팔을 앞쪽으로 돌려주는 리커버리, 손을 입수시키는 엔트리까지 총 6단계가 있고 이런 단계로 구분되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몰라도 팔을 젓는 것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는 굳이 어려운 장벽을 만들지 않죠. 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되었을 때는 꼭 구분 동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동작에 힘을 줘야 하고 어디서 힘을 풀어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초급자들은 구분 동작을 모르기 때문에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캐치 단계에서 힘을 주게 되는데 이러면 손에 거품이 많이 끼어 저항이 걸리지 않고 저항이 없기 때문에 힘을 강하게 줘도 추진력을 얻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어느 단계에서 힘을 줘야 추진력을 최대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캐치 이후 풀 동작에서 힘을 줘야 합니다. 이때 하이엘보라 부르는 물잡기를 하게 되는데 숙련된 분들이 아니라면 엘보가 빠지면서 물을 잡지 못하고 대부분 놓치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부상을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엘보가 빠지지 않는 물잡기 자세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물 밖으로 나올 때 벽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서 올라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하이엘보 동작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올라올 때 동작과 하이엘보 동작이 동일한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비슷한 느낌이 난다면 물을 잘 잡고 있는 것이고 엘보가 빠진다면 캐치 동작에서 엘보를 잘 세워주고 서서히 겨드랑이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뒤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하이엘보 할 때 주의할 점은 팔과 어깨로 물을 당기는 것이 아닌 광배근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물을 잡아줘야 합니다. 광배근은 턱걸이같이 당기는 운동을 할 때 발달되는 근육으로 팔을 몸쪽으로 붙였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면 헬스장에 가서 턱걸이와 랩풀다운, 케이블 암풀다운을 해보면 감각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엘보 동작을 광배근 힘이 아닌 어깨 힘을 사용해 당긴다면 부상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으니
힘을 쓰는 근육을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물잡기 할 때 팔꿈치가 먼저 떨어지지 않으면서 자세가 유지되고 서서히 밀어줘야 물을 뒤쪽으로 밀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수영에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반작용 원리를 이용해 물을 나가려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이때 물의 저항을 빠르게 많이 밀어줄수록 추진력은 좋아집니다. 밀어주는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잡기, 하이엘보를 해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어깨가 아닌 광배근을 이용해 당겨야 하고 어깨 힘으로 물잡기를 하다 보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엘보 느낌을 잘 모르는 분들은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벽을 딛고 올라오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이엘보 연습을 하다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수영할 때 어떤 식으로 추진력을 얻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자유형할 때 어떤 리듬에 맞춰 발차기를 차시나요? 접영이나 평영은 영법 특성상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연습할 때부터 킥과 스트로크 동작에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자유형 같은 경우 따로 타이밍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형 비트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자유형 비트킥을 편안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유형 비트킥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장거리 할 때 사용하는 2비트킥, 중장거리 할 때 4비트킥, 마지막으로 단거리 할 때 6비트킥이 있죠.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가보면 6비트킥은 초급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2비트킥은 가장 잘하는 반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발차기는 스트로크와 비교해서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영 실력이 좋아짐에 따라서 킥 숫자를 줄이고 스트로크만으로 수영하게 되어 상급자분들이 2비트킥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반면 초급 단계인 분들은 요령이 없다 보니 발을 많이 차는 6비트킥을 차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이죠. 뭐가 나쁘고 좋은 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순간에 기어를 변속할 수 있듯 2비트킥을 차다가 순간적으로 6비트킥 리듬감으로 바꿔 빠르게 찰 수 있어야 하고 6비트킥을 차다 페이스 조절을 위해 2비트킥으로 체력을 아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트킥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유형을 하실 수 있게 되죠. 가장 먼저 6비트킥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영을 오래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평소 2비트킥만 하다 보니 6비트킥을 못하는 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6비트킥은 빠르게만 차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6비트킥이 모든 킥의 기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체득한다면 자유형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트킥 타이밍을 쉽게 알려드리자면 스트로크 당기는 손과 같은 발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왼손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왼쪽 킥을 차주면서 시작하면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물론 스트로크가 빨라지고 발차기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서 타이밍이 가끔 어긋날 수 있지만 6비트킥은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게 되실 겁니다. 6비트킥을 하기 위해서 킥을 6번 차는 거 전부 파악하면서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지럽고 정신없어서 수영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비트킥 할 때 왼쪽 혹은 오른쪽 둘 중 한 곳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왼쪽을 기준으로 왼손 글라이딩 들어갈 때 첫 번째 킥, 그리고 당겨주는 풀 동작에서 왼쪽 두 번째 킥, 마지막으로 리커버리 구간에서 세 번째 킥을 맞춰주면 6비트킥이 완성됩니다. 6비트킥을 처음 연습하는 분들이라면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짧은 거리 대시할 때는 무조건 6비트킥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주 할수록 안정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25m를 기준으로 15m는 천천히 하다 마지막 10m 구간은 6비트킥 전력으로 대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차는 연습을 해주면 6비트킥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안정적으로 6비트킥을 차기 위해서는 복근과 코어 근육이 받쳐줘야 하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지상훈련은 슈퍼맨킥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과 양팔을 지면에서 약간 띄워주고 발차기 동작과 팔을 흔들어주면서 코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죠. 그리고 자유형 킥 리듬감도 익힐 수 있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4비트킥입니다. 이전 6비트킥보다 4비트킥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킥이면서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는 킥으로 수영 좀 오래 했다는 분들은 자신만의 4비트킥을 완성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비트킥은 3+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손부터 시작된다면 왼발, 오른발, 왼발, 그리고 오른손에 마지막 오른발 킥을 해주면 스트로크 2번에 총 4번의 킥을 차게 됩니다. 물속에서 하는 걸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이런 식으로 한 손에 3번의 킥, 반대 손에 마지막 킥으로 타이밍을 맞춰주면 됩니다. 사비트킥은 중장거리 수영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듬으로서 수영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비트킥 할 때 주의할 점은 마지막 킥을 한 뒤 다리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안 되고 처음 시작하는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킥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몸통이 돌아가기도 하죠. 마지막은 수영을 오래 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비트 킥입니다. 발차기와 스트로크 동작 중 발차기의 체력 소모가 심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킥은 차는 듯 안 차는 듯 살살 움직이면서 스트로크만으로 수영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투비트 킥 하는 방법은 같은 손과 같은 쪽 킥을 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 스트로크 할 때는 왼쪽 킥을 차주고 오른쪽 스트로크 할 때는 오른발 킥을 차주는 방식이죠. 투비트 킥을 잘하기 위해서는 발목으로 감아차는 느낌을 알아야 하는데 이건 발목 유연성을 기르는 지상훈련과 킥을 많이 차서 발등으로 눌러주는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발목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지상훈련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주면 체중으로 발목을 눌러주게 되어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안 좋은 분들은 다칠 수 있으니 무리해서 하진 마시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살살 해주시면 되고, 유연성이 좋다면 킥 찰 때 발목으로 물을 눌러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투비트 킥 할 때 주의할 점은 사비트 킥 할 때 언급한 것처럼 킥을 차주고 다리가 벌어져 있으면 안 되며 원래 대기하던 자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킥 찰 때 발목이 물 밖으로 나와서 물 표면을 때리게 된다면 물을 제대로 눌러주지 못해 추진력이 나오지 않으니 킥 찰 때 무릎은 살짝만 구부려서 발목이 물 밖으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자유형할 때 리듬감과 타이밍에 맞춰 킥을 찰 수 있는데 2비트 킥부터 4비트 킥, 6비트 킥까지 총 3종류를 알려드렸습니다. 2비트 킥은 스트로크 하는 쪽과 같은 방향 킥을 차주면 되고 발목으로 물을 눌러서 차줘야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4비트 킥은 스트로크 하는 쪽에 맞춰 같은 쪽 킥부터 총 3번의 킥을 찬 다음 반대쪽 스트로크에 맞춰 마지막 4번째 킥을 차주면 됩니다. 리듬감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이런 타이밍에 맞춰주면 되고 킥 동작이 끝난 뒤 다리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제자리에서 대기해주면 되겠습니다. 6비트 킥 리듬감은 하나씩 파악하면서 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왼손과 왼쪽 킥을 기준으로 3번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왼손 글라이딩 들어갈 때 첫 번째 킥, 그리고 당겨주는 풀 동작에서 왼쪽 두 번째 킥, 마지막으로 리커버리 구간에서 3번째 킥을 맞춰주면 6비트 킥이 완성됩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으나 자주 해줘야 리듬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5m를 기준으로 절반은 2비트 킥을 하다가 마지막 절반은 6비트 킥으로 대시 연습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아무리 팔을 저어도 앞으로 잘 안 나간다고 느껴지시나요? 수영을 하는 데 있어 발차기도 중요하지만 스트로크 그리고 물잡기가 잘 된다면 똑같이 팔을 한 번 저어도 앞으로 나가는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유형 실력을 향상시켜줄 하이엘보 물잡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고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쭉쭉 나가는 자유형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자유형 할 때 하이엘보 물잡기를 왜 해야 할까요?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팔을 쭉 펴서 물을 젓는 스트레이트 암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물잡기 하는 건 난이도가 높아서 습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스트레이트 암 방식은 물속에서 팔을 쭉 뻗은 상태로 물을 잡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많이 걸려 추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나 어깨에 부담이 많이 집중돼서 부상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 하이엘보 물잡기는 물을 잡을 때는 상대적으로 큰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물을 밀어줄 수 있으며 팔을 쭉 펴서 밀어주는 스트레이트 암 방식보다 부상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물잡기를 제대로 해주는 순간부터 수영 레벨이 올라가고 팔을 한번 저을 때마다 나가는 거리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게 되죠.
반대로 물잡기를 못하는 분들은 팔을 열심히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만 들게 돼서 비효율적인 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이엘보 물잡기는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하이엘보 하는 방법. 이전 영상에서 물잡기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할 때 벽을 밀어주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하이엘보 연습하는 걸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바닥과 전완근을 이용해 물을 잡아오는데 이때 손목을 과도하게 꺾으면 안되고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물을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눌러주지 않고 그냥 모양만 만들기에 급급하다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동작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걸 물속에서 연습해보시고 물 밖에서도 연습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물속에서 피니쉬까지 밀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수영장 데크에 엎드려서 스트로크를 한 손씩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강습할 때가 아닌 자유수영 때는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물속에서 하이엘보 자세를 만들어주고 밀어주는 연습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풀부위를 끼고 물속에서 하이엘보 자세를 만들어준 다음 피니쉬까지 천천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을 눌러서 잡아줘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어 앞으로 나가는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물속에서 하이엘보가 만들어지고 물을 묵직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가볍다면 손과 전완근으로 하이엘보 자세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빠지고 있는 것이니 한 번씩 점검해주세요. 앞서 두 가지를 연습하셨다면 실전에서 하이엘보 물잡기를 신경쓰며 수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장 하이엘보 연습을 했다고 완벽하게 되는 분들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꽤나 오랫동안 연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물잡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이엘보 연습을 무조건 물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세계적인 수영 선수들도 스트로크 강화를 위해 스트레치 코드를 이용한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엘보 연습을 위해 알려드렸던 손과 전완근으로 물을 당기는 동작과 끝까지 밀어주는 동작 모두 스트레치 코드로 장력을 받으며 연습하실 수 있는데 특히 물을 눌러주는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훈련 도구를 통해 하이엘보 연습을 집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수영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구매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영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은 하나씩 장만해 두시고 집에서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물잡기 훈련 방법은 스트레치 코드를 손바닥에 끼운 상태로 전완근과 손바닥으로 하이엘보 자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목이 꺾이면 안되고 자세를 눌러서 잡아줘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 만들어주는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허벅지까지 밀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경 써야 할 포인트는 겨드랑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 쪽이 벌어진다면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진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기는 과정에서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자유형 하이엘보 연습은 한쪽 팔씩 하시면 되고 양팔로 연습한다면 접영 하이엘보가 되니 각각 100번씩 꾸준히 연습해보시면 물속에서 물을 묵직하게 밀어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어설픈 자세로 많이 연습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자세로 천천히 연습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니 참고해주세요. 실전에서 물잡기 물속에서 하이엘보 물잡기 연습과 집에서 스트레치 코드로 물잡기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이제 직접 수영하면서 활용할 순간이 왔습니다. 천천히 신경 쓰면서 할 때는 하이엘보를 잘 하다가 보통 수영하듯 연습할 때는 팔꿈치가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먼저 풀부위를 끼고 하이엘보 물잡기를 충분히 연습하면서 감각을 익혀놓고 발차기까지 하면서 연습하는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엘보 실전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하이엘보 물잡기를 하기 전 50m를 스트로크 몇 번에 가는지 미리 파악해두세요. 그리고 하이엘보를 하면서 50m 스트로크를 몇 번에 가는지 파악하세요. 자신이 몇 번 스트로크를 하면 50m를 간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풀부위를 끼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하이엘보 물잡기를 할 때와 비슷하게 스트로크 숫자를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스트로크 할 때 밀어주는 힘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진다면 50m 도착할 때 스트로크 숫자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하이엘보 물잡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킥과 같이 스트로크를 해도 자세 흐트러짐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이엘보 물잡기 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자신의 자세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고개를 앞으로 들어서 동작을 보려고 하면 안됩니다.
처음 하이엘보를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 매번 스트로크 할 때마다 보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직접 보면서 하지 않아도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지상에서 스트레치 코드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물속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해보세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자유형 할 때 하이엘보 물잡기를 하는 이유는 팔을 쭉 펴서 밀어줄 때보다 부상의 위험성이 적으며 물을 효율적으로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잘 밀어주게 되면 스트로크 한 번에 나가는 거리가 많아지며 효율적인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이엘보 물잡기 방법은 손바닥과 전완근으로 자세를 잡아주고 물을 타고 넘어가듯 광배근, 삼두근 힘을 이용해 앞에서 뒤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엘보가 세워지지 않고 빠지면 힘이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 힘으로 물을 밀어주면 다칠 위험성이 있으니 광배근과 삼두근 힘을 이용해주세요. 연습 방법으로는 물속에서 풀브이를 다리에 끼고 하이엘보 자세를 만들어준 다음 피니쉬까지 천천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지상에서 연습은 스트레치 코드를 이용해 집에서 편하게 자세 연습과 스트로크 근력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물잡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풀브이를 끼고 스트로크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자신이 50m 스트로크를 몇 번에 가는지 파악하고 하이엘보 물잡기를 하면서 50m 도착하는 스트로크 숫자를 줄여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보다 스트로크를 천천히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쭉쭉 더 잘 나가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로크 한 번으로 멀리 나갈 수 있는 수영 고수들의 비결은 바로 물속 동작에 있습니다. 팔을 아무리 빨리 돌린다 해도 물속 동작이 형편없다면 몸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죠. 반대로 팔을 천천히 돌리더라도 물을 제대로 밀어주고 효과적인 글라이딩과 저항을 받지 않는 유선형 동작을 만들어준다면 힘도 아끼고 수영도 훨씬 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스트로크 강화를 위해 자유형 물속 동작의 비밀과 효과적인 연습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영에서 힘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적은 힘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되는데요. 수영은 앞에 있는 물을 뒤쪽으로 밀어야 우리의 몸이 앞으로 가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트로크 동작을 통해 팔에 걸려있는 물을 하체 쪽으로 최대한 많이 밀어줘서 추진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잡는 게 좋은 물잡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은 한 번의 스트로크로 도착하지 못하고 여러 번 물을 저어 추진력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최적의 스트로크는 최대의 힘을 사용하지만 여러 번 스트로크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스트로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줘야 하는 연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엘보 캐치와 물을 당겨주는 풀 동작, 이어서 피니쉬, 그리고 롤링과 글라이딩까지 총 5가지를 교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롤링과 글라이딩으로 스트로크를 강화시켜준과 동시에 더욱 편안하게 수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롤링과 글라이딩은 정확한 원리와 연습이 동반된다면 현재 구사하는 자유형보다 더 효율적이고 부드러운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영에서 롤링은 몸을 좌우로 돌려주는 걸 말하는데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만약 수영할 때 팔 길이가 동일한 두 사람이 있는데 롤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추진력을 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롤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진력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통 롤링을 통해 그냥 팔을 뻗고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 많은 물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롤링과 필연적으로 같이 하게 되는 글라이딩 역시 물을 많이 잡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추가로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습니다. 바로 추진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이죠. 수영할 때 초보자들은 스트로크를 빨리 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 롤링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글라이딩도 못하게 되어 멀리 있는 물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물만 잡아주게 됩니다. 추진력도 약할 뿐더러 속도 유지를 위해서 무조건 힘을 쓰게 되죠. 반대로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 롤링과 글라이딩을 통해 멀리 있는 물을 잡기 때문에 추진력이 좋은 건 당연하고 글라이딩까지 해서 힘을 쓰지 않아도 속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생기게 되어 효율적인 수영이 가능해집니다. 누구나 쉽게 롤링과 글라이딩을 연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원핸드 자유형 드릴입니다. 원핸드 드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롤링을 더 연습하고 싶다면 한 손은 차렷한 상태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고 글라이딩을 연습하고 싶다면 양팔을 앞에 뻗어둔 상태에서 한 팔씩 스트로크를 하면 됩니다.
먼저 차렷 자세에서 한 팔 자유형할 때 집중해줘야 할 포인트는 과도한 롤링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인데, 몸통이 완전히 돌아가 버리면 힘이 풀려버리고 다시 돌아올 때 저항도 많이 받게 돼서 자신의 코어가 버틸 수 있을 정도에서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차기는 끊임없이 차줘야 하는 거 기본인 거 다들 아시죠? 만약 자신의 발차기가 부족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오리발 끼고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롤링을 위한 코어 단련할 수 있는 지상훈련으로는 슈퍼맨 킥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방법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효과 좋은 훈련으로 저 또한 이걸 많이 해서 코어 단련이랑 킥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과 다리를 전부 앞뒤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양팔과 다리를 전부 지면에서 띄운 상태로 다리는 자유형 발차기를 해주면 되고, 양팔은 위아래로 흔들어 주세요. 이때 신경 써야 하는 건 팔과 다리가 지면에 닿으면 안 됩니다. 이걸 30초씩 10세트 매일매일 해주시면 코어 단련 제대로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걸 꾸준히 연습하신 분들은 댓글로 인증해주세요. 다음은 글라이딩을 위한 원핸드 드릴로, 스트로크하는 반대쪽 팔은 글라이딩을 위해 앞으로 쭉쭉 뻗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번 드릴 역시 롤링은 기본이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줘야 하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글라이딩하는 팔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유지해야 되죠. 반대로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상당할 위험이 있으니 편안하게 뻗을 수 있는 위치에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뻣뻣하신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수건을 넓게 잡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아마도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 수영에서 어깨 유연성은 필수입니다. 그러니 다치지 않는 선에서 살살 돌려주시고 어깨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글라이딩도 잘 되고 유선형 자세 또한 잘 만들 수 있어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로크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하이 엘보 캐치와 물을 당겨 피니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 엘보 캐치는 지난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상단 카드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금은 물을 당겨주는 풀 동작 관점에서 하이 엘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 엘보 캐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팔꿈치를 세워준 상태로 힘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 만드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이 엘보 캐치도 결국 물 잡기를 위해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물을 눌러서 잡아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물을 눌러서 당기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보면 추진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이 엘보 자세는 좋지만 물을 눌러주지 못하는 사람은 50%의 힘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이 엘보 자세를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눌러서 잡는 사람은 80% 이상의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이 엘보는 물을 눌러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작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물은 꼭 눌러서 잡아주세요.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스트레칭 코드를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니쉬 동작인데 물을 끝까지 밀어주면 끝이지만 근력이 부족해서 끝까지 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무엇보다 롤링이 일찍 시작하면서 피니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앞에서 하이 엘보 캐치하고 물을 열심히 당겨도 피니쉬 구간을 제대로 못해주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바로 피니쉬 할 때 롤링을 감안해서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형 스트로크를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는 드릴은 바로 캐치업 드릴로, 보통 자유형 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트로크를 보여주는데, 캐치업 드릴은 한 팔씩 스트로크가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스트로크를 하는 방식으로 스트로크 동작에 집중하는 드릴입니다. 호주의 수영 영웅 이언소프도 자주 했던 드릴 동작이며 수영 선수들도 스트로크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드릴 중 하나입니다. 캐치업 드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스트로크를 구사하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정확한 물잡기와 피니쉬, 그리고 리커버리와 글라이딩까지 자유형을 하면서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을 전부 다 천천히 체크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스트로크 한 번에 쭉쭉 나갈 수 있는 건 최적의 힘을 사용해서 추진력을 발생시키고 글라이딩을 통해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먼저 롤링과 글라이딩 연습을 위한 원핸드 드릴을 알려드렸죠. 롤링을 위해서는 한 팔 차렷한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으로는 롤링을 과도하게 해서 몸통에 힘이 풀리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글라이딩 연습을 위한 원핸드 드릴은
앞으로 뻗어주는 팔을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면서 앞으로 밀어주면 되는데, 남성분들은 유연성이 좋지 않아 팔이 아래로 내려가서 저항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수건 돌리기를 통해 어깨 유연성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형 스트로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캐치업 드릴은, 스트로크했던 팔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대쪽 스트로크하는 방식으로 스트로크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자신의 추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스피드가 가장 빠른 구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발차기 열심히 차고 팔을 열심히 저을 때 가장 빠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수영을 많이 해본 분들은 스타트에서 입수할 때, 그리고 턴을 해서 돌핀킥을 찰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수영대회 영상을 보면 선수들이 턴에서 벽을 차고 돌핀킥을 찰 때 속도가 초당 2m를 찍은 뒤 영법을 하면서 속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미국에서 개최된 수영대회 배영 50m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돌핀킥만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배영 세계 신기록 24초보다 무려 1초가량 더 빠른 23초를 기록했죠. 수영대회에서 15m 이상 돌핀킥을 차면 실격이지만, 해당 영상으로 수영보다 돌핀킥이 더 빠르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수영할 때 영법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턴과 돌핀킥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돌핀킥을 잘 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수영장에 가서 연습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자유형 하는 것보다 빠른 돌핀킥을 찰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돌핀킥 차는 방식. 돌핀킥은 말 그대로 돌고래가 꼬리 지느러미를 이용해 헤엄치는 것처럼 물속에서 유선형 자세를 잡은 상태로 양발을 모아서 차는 방식입니다. 돌핀킥을 차기 위해서는 저병발차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양발을 모아서 발 등으로 물을 강하게 눌러줘야 합니다. 다만 저병할 때는 웨이브가 많이 들어가는데, 돌핀킥은 의도적으로 웨이브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눌러주는 킥을 할 때 스트림라인 유지한 상태에서 가슴을 앞쪽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웨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돌핀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돌핀킥은 수영 영법들과 달리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없는데요. 첫 번째, 유선형 자세 만들기. 유선형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팔을 쭉 핀 상태로 머리 뒤에 위치시켜 잡아주면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잡히는 분들은 몸이 쭉 펴진 상태가 될 것이며, 양팔을 통해 머리 고정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두 번째, 발등으로 물을 눌러 앞으로 나가는 것.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 머리까지 고정이 되었다면 발등으로 물을 눌러 돌핀킥을 차주면 됩니다. 상체가 고정되어 있어야 돌핀킥을 강하게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좋지 않은 분들은 상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머리만 움직이지 말고 팔과 머리를 고정한 상태로 상체를 같이 움직여주세요. 머리가 고정되지 않고 풀려 있으면 저항이 생겨 앞으로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돌핀킥은 돌고래가 헤엄치는 방식과 흡사하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돌고래들이 헤엄치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는 부위는 몸의 중심부 근육인데, 우리도 돌핀킥을 차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야 하는 부위는 바로 몸의 중심부에 위치한 허리와 엉덩이 부분입니다. 돌핀킥을 강하게 차겠다고 다리로 차려고 하면 힘은 힘대로 쓰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 허리와 엉덩이가 버텨준 상태에서 하체 힘을 사용하면 돌핀킥을 강하게 찰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돌핀킥 찰 때 주의할 점. 돌핀킥을 찰 때는 위아래로 웨이브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있으면 안 되죠. 이어서 돌핀킥을 찰 때 너무 짧게 차면 힘 전달이 안 돼서 몸이 앞으로 잘 나가지 않게 되죠. 적당한 힘이 들어갈 정도로 꾹꾹 눌러줘서 차야 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허리와 엉덩이가 받쳐준 상태에서 킥을 차줘야 힘이 잘 전달돼서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돌핀킥 연습 방법. 돌핀킥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킥판 잡고 저병발차기를 차는 방법이 있는데, 손으로 킥판을 잡는 느낌보다는 얹어놓는 느낌으로 포지션을 잡아주고 머리는 입수시켜 놓고 저병킥을 차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크게 찰 필요 없이 일반적인 저병발차기 할 때처럼 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킥 5번에 호흡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 호흡할 때 흐름이 끊어져도 괜찮으니 킥을 찰 때는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찰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연습은 벽 밀고 돌핀킥 차기입니다.
벽을 차고 물속에서 돌핀킥을 약 10번 정도 차주시면 됩니다. 이때 돌핀킥을 차는 타이밍을 신경 써야 되는데 벽을 밀어서 출발한 직후 곧바로 돌핀킥을 차는 것이 아니라 벽을 밀어서 생긴 스피드가 끊어지기 전에 돌핀킥을 차줘야 빠른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벽을 밀어준 속도가 다 죽은 이후에 돌핀킥을 차게 되면 스피드를 내는데 많은 힘이 소모되니 연습을 통해 벽을 밀어준 스피드가 줄어들기 전에 돌핀킥을 시작하는 타이밍과 물속에서 돌핀킥을 차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만약 오리발이 있는 분들은 오리발을 신고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수직 돌핀킥 차기입니다. 과거 펠프스가 돌핀킥 붐을 일으켰던 당시에 공개되었던 높은 강도의 훈련 중 하나로 물속에 떠서 돌핀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웨이브에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순수한 돌핀킥 연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만큼 아무나 쉽게 따라하기는 어려운 훈련 중 하나입니다. 만약 본인이 다니는 수영장의 수심이 2m라면 수직 돌핀킥 연습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돌핀킥만으로 일정 시간을 버티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10초 동안 하시고 연습이 잘 된다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돌핀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돌핀킥 실전 적용 방법. 돌핀킥은 연습하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실전에서 곧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발할 때마다 돌핀킥 5번 이상 그리고 턴할 때마다 돌핀킥 3번 이상 매번 차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력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호주 전지훈련 가서 돌핀킥 6번씩 차라는 지시를 받아서 훈련 때마다 돌핀킥을 차고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미리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막상 돌핀킥을 차려고 할 때 거의 안됩니다. 여러분들도 돌핀킥을 매일매일 꾸준히 차주시면 실력이 점차 향상되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유선형 자세 만들어서 머리를 고정시키고 몸을 일직선으로 저항이 받지 않게 만들어주기. 두 번째, 발등으로 물을 눌러서 차줄 것. 이때 허리와 엉덩이 부분이 받쳐주고 돌핀킥을 차야 강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돌핀킥을 찰 때 주의할 점은 위아래로 웨이브가 크면 안되고 너무 짧게 차면 힘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발등으로 빠르게 꾹꾹 눌러줘야 합니다. 연습 방법은 킥판에 손을 얹어놓고 저변킥 차는 방법과 벽을 차고 돌핀킥 10번 그리고 수직으로 떠서 돌핀킥 차기까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출발할 때와 턴할 때마다 각각 5번과 3번씩 돌핀킥을 차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핀킥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직접 따라해보시고 댓글로 후기를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이 수영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서 오늘 알려드린 돌핀킥 연습 같이 해보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